안녕하십니까, 오인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래 오늘은 그 오인환 작전픽 3종의 그 축하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12월 1일부터 갑자기 이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그 공시 의무 기준이 바뀐 걸 확인하고 부랴부랴 방송의 방향을 바꿨습니다. 그래도 이제 축하는 해야 되니까, 제가 약 그 2개월 전 또는 그 전부터 이제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한 그 저의 작전 정찰 종목인 이스타코 VT,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저는 리딩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판단을 해도 좋고 자기 느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어차피 저 때문에 같이 그 공부하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미 충분히 수익 중일 테니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. 아무튼 그 LB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정리만 드리자면 이스타코는 그 5거래일째 상승 중인데 오늘 점상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살짝 풀리긴 했지만 상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. 사실상 그 최장기 매물대는 통과한 건데 이제 생각보다 거래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석의 영역을 넘어가는 구간입니다. 불과 얼마 전 그 600원짜리였던 게 2,000원을 넘어간 상황이라 저도 장투 비중을 줄이고 있고 상황 봐서 이제 일부 물량만 이제 장기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VT는 이제 이스타코보다 좀 더 자주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지분 구조나 사모펀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4만 원 이상 올라가야 제대로 남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 역대 고점 돌파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제 마음도 비우고 비중도 줄여놓은 상황이었는데 역시 그 작전적 관점에서 가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가네요.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지난 11월 6일 그 최대 매물대 진입을 실패한 뒤에 그 계획이고 나발이고 이대로 다 끝낼 거 아니면 이제 거래량도 한 번 더 나오고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행 매매 관련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그 12월 6일 거래가 한 번 더 터졌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 11월 6일 매도했던 물량 중 일부를 그 12월 6일 장중 하한가에서 다시 담았는데 어제 이제 마이너스 24%를 가더니 오늘은 다시 상한가로 잠궜습니다. 참고로 그 기술적 관점으로는 끝난 자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매수가 들어오기는 힘든 자리인데 외국인 계좌로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튼 오인환 작전픽은 그 기본이나 기술적 분석을 최소화하고 그 작전적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종목을 찾고 정찰하다가 진입하고 대응하는 종목들입니다. 이런 종목들은 하루에도 이제 그 판도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따라서 매매하는 분들은 망할 수도 있고요. 앞으로도 이런 작전픽을 종종 공유 드릴 테니까 작전적 관점에 대한 공부를 저랑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 3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전 영상들이나 블로그 포스팅 참고하시면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. 아무튼 LB랑 그 타이밍만 맞았으면 이 세 종목 모두 그 비중을 늘렸어야 하는 건데 참 아쉽습니다. 솔직히 이 세 종목이 그 늦어도 연말쯤에는 이제 움직일 거라 예상하면서 그 전에 이제 LB가 먼저 움직이면 그 비중을 좀 옮기려고 했었는데 LB는 여전히 7만 원에서 놀고 있네요. 아무튼 그 희노애락 중 희노애까지만 보여준 그 LB 공매도 현황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공매도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이제 생긴 변화인데 잠깐, 그런데 이제 이런 개선을 개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변화를 말도 없이 그냥 막 해버렸네. 참. 아무튼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종목별로 그 상장 주식 수의 0.5%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종목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 그 12월 1일부터 그 기준이 0.5%에서 0.1도 아니고 0.01%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 그 상장 주식이 그 만주인 종목에서 오인환 자산운용이 그 상장 주식의 0.5%인 그 50주 이상 공매도를 치면 이제 오인환 자산운용이 50주 이상이 된 날짜와 그 회사 소재 주소 등을 이제 신고하고 공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0.01%로 바뀌었으니까 상장 주식이 이제 만주인 종목에서 한 주만 공매도를 쳐도 신고를 하고 공개가 된다는 뜻입니다. 이게 얼핏 보면 그 공매도 애들이 더 많이 노출되니까 이제 좋은 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잔대가리를 굴린 느낌이 나는 게 0.1%도 아니고 0.01%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공매도 잔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다들 보유한다면서 이제 개인들의 안 좋은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
차라리 0.1%, 0.2%로 기준을 잡았으면 적당히 이제 드러나면서 특정된 그 잔고 수량이 의미가 좀 있는 건데, 이건 뭐 0.01이니까 너무 적어서 이제 실제로 얼마나 보유 중인지 아예 감도 못 잡게 됐고,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도 나도 명단이 공개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인지되는 분위기도 좀 있고 좀 이상하게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11월 29일까지는 LB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가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그 두 개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11월 29일까지 공개됐던 골드만과 메릴은 LB에 때리고 상환하지 않은 공매도가 최소 상장 주식의 0.5%인 65만 6,937주 이상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그 12월부터 그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 JP모건, 삼성증권, 더제이자산운용, 그 모간 스탠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. 왜냐?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부터는 상장 주식의 0.5%가 아닌 0.01%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면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 계산을 좀 해봅시다. 현재 그 12월 5일 기준 HLB의 공매도 잔고는 약 260만 주입니다. 그런데 이제 골드만과 메릴의 잔고가 각각 최소 65만 주 이상이니까 둘이 대충 130만 주로 잡고 보면 남은 잔고는 이제 약 130만 주. 그런데 사실 그 공매도 잔고라는 게 현물 보유량을 제외한 순 잔고 수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골드만과 메릴의 잔고는 더 많을 겁니다. 이것도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, A가 LB에 공매도 100주를 때렸는데 그 추후 이제 비상 그 상환용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현물 10주를 매수하면 공매도 상환을 하지 않아도 잔고는 이제 90주로 표기가 되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. 즉 골드만이나 그 메릴이 공매도 잔고를 신고 의무 비중인 0.5%만 유지하고 있었다면 현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마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했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골드만은 2023년 5월 16일 이후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, 심지어 메릴린치는 2018년 4월 25일부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매수 매도는 엄청 많이 했죠. 즉 이렇게 15만 주, 23만 주씩 현물이 움직여도 대량 보유자 명단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실제 공매도 잔고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럼 진짜 보수적으로 20만 주씩만 더해도 골드만과 메릴의 그 상환하지 않은 실제 공매도 잔고는 최소 170만 주 이상이라는 얘기고, 그중 LP나 MM 또는 그 파생상품 쪽에서 사용하는 공매도 잔고를 대충 30만 주로 잡게 되면 남은 잔고는 약 60만 주. 여기서 갑자기 이제 기준이 0.01%로 바뀌면서 튀어나온 그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들이 총 4곳. 현재 LB 상장 주식의 0.01%는 약 13,000주. 총 주식이 1억 3천만 주인데 13,000주. 와, 장난하나 진짜. 참. 0.01%로 바꾸니까 이렇게 병신처럼 돼서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. 내가 하도 떠들고 뭐라 해서 그런가 이걸 이렇게 병신처럼 바꿔버렸네. 참. 이런 게 진짜 그 저희 같은 개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제 그런 건데, 참 이게 참. 아무튼 뭐 할 건 해야 되니까 계속하면, 일단 그 0.01% 기준이니까 그 JP모간, 삼성증권, 더제이자산운용, 그 모건 스탠리의 최소 공매도 잔고는 약 13,000주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 그 12월에 그 이렇게 몇만 주씩 현물 매도를 때렸는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서 이제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되면 그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공매도 창구들이 대량 보유자로 공개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마치 그게 이제 다들 그러는 것처럼 별거 아닌 그 평범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즉 개인들이나 그 시장에 대한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빠져나간 거 한 번은 뭐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들락날락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이제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LB의 그 메릴처럼 장기 대량 보유자가 일반화가 될 거기 때문에 종목에서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그 특정 공매도 창구를 구분하기도 어려워졌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도 이제 축소된 상황이라는 겁니다. 참 아무리 토론을 하고 목소리를 내도 여전히 이제 공매도 시스템은 공매도 편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혹시 그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기초가 너무 없어서 지금 그 이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제 공매도 관련 특집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LB뿐만 아니라 엘생도 이제 그런 기준의 변화로 숨겨졌던 5개의 공매도 창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기존에 공개됐던 그 엘생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메릴 린치 하나뿐이었는데 12월 2일부터 이제 시티그룹, JP모간, 바클레이즈 캐피탈, 교보증권, 모건 스탠리가 추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엘생의 창구별 그 최소 공매도 잔고도 직접 계산해 보시고 추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중요한 거는 그 12월 2일부터는 0.5%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였던 창구들이 상환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보시려면 공매도 잔고와 일자별 그 거래원 매매 데이터도 함께 보셔야 될 겁니다. 아무튼 이런 이상한 개선, 변화 이런 거 말고 호가창과 체결창에 공매도 주문 및 체결 수량 표기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Link your arms to mine, heart to heart we try to be each other.